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계신 정치의 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홍천,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저희가 이름표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 고정 멤버셔서 네. 좀 뭐 마음에 드시죠? 마음에 들어요, 저는. 예.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런 거 다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아 그러세요? 아, 나는 좋아요. 예. 아주 뭐 이렇게. 지금 뭐 하니까. 눈에 확 띄고 네. 앵커가 다르라니까 어쩔 수 없다. 속에는 지금 반발감이 많이 들고 알겠습니다. 이름표 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헌재가 지금 연일 평일을 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평결에는 돌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요. 뭐 일단 법조인이시니까요. 조홍천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정도면은 아직 날짜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으면 이번 주에 탄핵 심판 선고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전직 두 대통령 탄핵을 보면 2, 3일 전에는 선고 기일을 공지를 했거든요. 네. 금요일 날 한다면 오늘이 사흘 전이고 내일이 이틀 전이니까 뭐 한 이틀은 지금 시간이 있는데 글쎄 이게 뭐 좀 헌재 내부 사정은 극도의 보안입니다만은 그래도 뭐 잎사귀가 흔들리는 거 봐서 바람이 어느 쪽으로 간다는 네. 거는 알잖아요. 예. 지금 이 평의가 이게 모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내에 이 평의를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완전히 그 결론을 다 내고 편결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예. 대해서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네. 이번에 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기현부장이 구속 취소를 하면서 뭐 날짜 계산도 그렇고 공수처의 수사권도 그렇고 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서 의문을 해소하고 들어간 게 낫다라고 네. 하면서 저 구속 취소를 했잖아요. 예. 근데 형사재판은 3심입니다. 네. 중앙지법에서 바로잡지 못하더라도 고등에서 잡으면 되고 고등에서 못 잡더라도 대법에서 잡으면 됩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은 단심이죠. 단심. 헌법재판소에서 거르지 못하면 이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절차의 명확성, 심리 과정의 적법성을 예. 따져보는 거는 아마 중앙지법보다는 헌법재판소가 몇 배 더 할 겁니다. 네. 뭐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 무정대 그 대행이 막 그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심 조금 불만을 가진 뭐 재판관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또 그런 불만이 없었더라도 요번에 그 구속 취소 결정을 본 다음에 그 소외가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우리도 단심이니까 더욱더 엄격하게 좀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예. 평의 때 얘기를 하는 재판관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더 늘어지지 않을까라고 예.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근데 궁금한 게요. 이거 조홍천 의원께 한 번만 더 질문 드릴 텐데. 저 정치인인데 왜 자꾸 법인을 예. 구속 취소 사유에 그 판사가 적시한 걸 보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형사 재판에 일단 해당되는 얘기 같기는 해요.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는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니죠. 아닌 건가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예. 절차는요. 이거는 모든 재판에 공정하게 보여지는 것.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뭐 힘이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혹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사법부의 권위는 힘은 예.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거 빼면 실체입니다. 근데 절차가 공정하지 않고 뭐 불명한 게 있는데 아예 몰라 그러고 그냥 넘어간다? 그럼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죠. 예. 그러면 사법부가 뭐라고 결정을 내도 다 토를 달아요. 그러면 최종 결론을 내는 곳이 사법부인데 그게 안 맥힌다면은 네. 법치주의가 망가지고 법치주의가 망가지면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예. 그러면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헌법재판소도 역시 절차적인 더 문제는 중요하죠. 판결은 바로 잡아야 된다. 단심이니까. 단심제니까. 단심이니까. 예. 지금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좀 재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홍천 의원께서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예. 이게 법원의 판단은 그러니까 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를 갖다가 법원이라 그러겠습니까? 이 법원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뭐 이 범죄 사실을 또 최종 판결하기 과정까지나 한 사람의 또 어떤
피해를 갖다 구제하기 과정까지는 그 절차적 정당성이 가장 민주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예. 피고인 피의자 다 수용이 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올바른 법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의 이런 절차적 문제에 가지고 절차의 명확성과 또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가지고 그 담당 부장 판사가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공수처라는 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쉽게 말하면 기태가 예. 발걷어붙이고 자신들이 수사의 주체다. 예. 그러니까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그 권한을 부여한 그런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법령에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아요. 예. 그런 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도 못했으면서 공소 제기 요구에 따라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해서 이게 이제 재판에 회부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담당 주심 판사가 단순하게 구속기간 계산법을 검찰이 잘못해가지고 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뿐만 아니라 예. 바로 이 절차적 정당성에 특히 가장 원론적인 부분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인정이 안 되는데 예. 왜 이런 식의 말하면 공소 제기가 있었냐 예.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부장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도 했지만은 그 내란죄 1심의 재판장이에요. 예. 이 사람 이 심정이고 지금 현재 그 판단대로라면은 이건 공소 기각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이 시점에 바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논란을 가지더라도 하고 이 문제를 자기는 재판을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거예요.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당연히 검찰총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런 재판부의 뜻을 결정을 존중해서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석방 지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석방됐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를 놓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뭐 그 검찰은 두 가지 이제 선택권이 있는 건데 하나는 석방 지휘를 해서 석방을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즉시 항고를 해서 또 상급도 법원에서 이 문제를 또 다퉈보는 건데 네. 그 선택지는 결국은 검찰의 몫이에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판단인데 그걸 민주당 입장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결정을 했다가 지금 탄핵 뭐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최종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건 헌재에서도 변론 제기를 해야 된다. 변론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부담을 뭐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접근 그 변호인 측 그룹에서 이 변론 재개 요청은 하지 않는 걸로 안 한대요? 예 그런 걸로 지금 정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변론 제기에서 별로 얻을 이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걸까요? 언론에서는 이 내용이 벌써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보니까 변론을 제기할 경우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뭐 합류 얘기까지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은 합류는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뭐 최상목 대행이 임명 안 한다고 이제 다시 뭐 30번째 탄핵을 하고 예. 심우정이 31번째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이 그렇게 쉽게 탄핵은 못할 겁니다. 예.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예. 그리고 최상목 대행 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시면 그 문제도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뉘앙스를 좀 비치잖아요. 그게 예.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한덕수 대행일 때 예. 탄핵을 했는데 150일이냐 200이냐를 아직 해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0이라고 하면은 150일로 탄핵 가결한 것이 저게 유효한 거냐? 예. 유효하지 않으면은 저게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 아니면 아예 표결 자체가 불성립된 거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건 헌재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취소까지는 괜찮은데 유효와 취소까지는 괜찮은데 무효나 불성립이 되면은 그러면 탄핵 자체가 없었다는 걸로 돼요. 소급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은 그 헌재 재판관 2명 임명한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약간은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 했던 것들이 다 무효가 될 왜냐하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한 총리께
그게 무효나 불성립이 되면은 네. 그래서 한 총리 쪽에서 또 국민의힘 쪽에서 그 권한 정의를 하고 또 가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예. 150일이냐 200일이냐 빨리 가르마 타달라고. 네. 그 2, 3일이면 되는데 그게 벌써 한 달 이상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총리에 대한 탄핵, 특히 그 정족수에 대한 가처분 이게 지금 제일 급한 거고요. 여기서 지금 다 엉켜져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 다음 단계인 최대행이 이걸 갖다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는 건 위에가 풀려야 돼요. 예. 네, 한덕수 총리에 관련된 것들이 빨리 좀 결정이 나야. 예. 왜 그걸 안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헌재가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이 헌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8차례의 탄핵 심판이 있었어요. 예. 그 7번은 거의가 목요일 금요일 날 다 심판을 했습니다. 네. 보통 아까 조 의원님 말씀처럼 3일 정도 이전에는 선고를 했죠. 선고 기일을 공지를 했죠. 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만일 오늘 안 한다면은 사실상 이번 주 금요일은 이제 물 건너가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또 변호인 측에서 2020년 개정된 그 형사법상에 그러니까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갖다 증거로 쓸 수 없잖아요. 네. 그런 내용을 그런데 이제 헌재는 이번에 다 다 채택을 정보로 했잖아요. 채택했단 말이에요. 검찰 조사나 공수처. 근데 예. 이제 검찰이 기소하면서 공소장 안에 전체 수사 기록에 포함된 내용은 경찰 거도 있고 검찰 거도 있고 공수처 거도 있대. 있고. 그러니까 공수처는 서울지법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면서 이 수사 주체로서 이게 큰 의문점을 던져놨다고요. 네. 아닌 것 같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런 수사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쉽게 말하면 기소하면서 수사한 진술 내용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네. 이 헌재에 지금 이제 검찰의 통으로 지금 이제 사건 기록이 넘어가 있는데 수사 내용이 예. 이런 걸 이제 드러내야죠. 공수처 부분 드러내고 예. 또 각종건이나 또 홍장은 국정원 차장의 이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그런 내용. 헌재에서도 확인되어지고 그렇지만 검찰에 뭐 수사할 때 진술한 내용하고 차이 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랬든 저랬든 이번 주 헌재가 이 선고를 이렇게 결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뭐 겉으로 드러나는 변론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인 논의는 좀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저 윤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예. 계속 절차상 이건 문제 있다라고 흥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많잖아요. 예, 많아요. 그러면 그걸 깡그리 다 무시하고 그냥 넌 저 불법 계엄했고 그 이후에 국회 쳐들어간 거 선관위 쳐들어간 거 그거 내란이야. 그러니까 너 저 탄핵이야. 예. 라고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빨리 하려면. 네. 근데 중앙지법에서 저렇게 절차의 명확성, 서가정의 적법성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비단 변호인단의 의문이라기보다는 예. 뭐 한 40% 정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40% 정도의 국민의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어떻다. 우리 생각은 네. 이걸 결정문에 이제 지금 담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몰린 겁니다. 헌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담을까에 예. 대해서 아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거고 네. 또 사안의 중대성 그러니까 뭐 헌법 법률 위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중대하냐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하고 있을 건데 저는 그 잘못됐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그 한 시간 1분 뭐 좀 더 남았는데 제가 좀 직접 해도 되겠습니까? 예. 증인신문 네. 안 됩니다. 뭐 변호인한테 하세요. 이건 직관적으로 네.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 왜 대통령한테까지 저러지? 예. 좀 물어보겠다는데 그것도 시간 방어권을 내에 되게 제한하는 느낌이었는데.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피고인도 신문권이 있어요. 예. 보장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상대로 뭐 그냥 몇 시간 동안 막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대통령이 좀 하겠다는데 그거 안 된다고. 그리고 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간을 딱 2시간으로 제한했잖아요. 예.
아니 실질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그 정호성 비서관이나 최순실 그러면 고소되지. 최서원 씨. 최소원은 7시간씩 했어요. 더 이상 할 거 없다 할 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그러니까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보다 앞서는 것이 예. 재판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입니다. 네. 실체적 진실 발견하려면 대도 안 한 소리는 아유 그건 질문하지 마시죠. 라고 사안별로 그냥 해야지. 조식에 들고 자 이제 1시간 1분 남았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적으로 네. 했던 것들이 지금 다 돌아올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결정문에 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다 봐버렸고요.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정에서의 모습을. 어제 이제 좀 기류에 좀 변화가 있는 게 예. 어제 오후쯤부터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 지식이나 또 상식 좀 정치를 한 사람은 당연히 지금 현재 구속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고 났으니까 네. 특히 구속 취소 결정이 단순하게 그냥 구속 기간 계산법이 잘못돼서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아주 원론적인 문제까지 짚은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 심판에 이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변론 제기를 통해 가지고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시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대략 어제 오후 정도부터 기류가 지금 쉽게 말하면 헌재 심판 자체를 정면 승부를 걸고 한번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결정을 그냥 받아보겠다. 그런 기류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의외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두 가지 측면을 봐요. 하나는 헌재가 조금 전에 정치원 의원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헌결 없는 결정문 하나 쓰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분위기가. 또 구속 취소 결정 주심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김재규 과거 중앙정보부장 박정희 대통령 시해한 사건에 대해서도 네. 물론 인권 취조 과정에서 인권 이렇게 고문 예. 가압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재심 내용도 포함해 있지만 하여튼 그런 사건도 재심을 지금 이제 허용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 만큼 이게 이제 현재는 헌재 같은 경우는 법령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갖다가 이 재심을 허용할 수는 없지만은 네. 쉽게 말하면 국가 공권력 적용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심판 절차에서는 네. 쉽게 말하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헌재 주변의 분위기예요. 예, 이게. 네. 즉 그 말은 재심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헌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 엄청난 혼란이 있는데 자신들이 평일을 열어서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를 뜻을 모은다 하더라도 이 결정문을 쓰기가 지금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네.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 그 의견 차이가. 네. 그것도 있는데다가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결정도 있었죠. 예. 그 결정 안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재 입장에서 일련의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네. 그래서 헌재 자신들이 지금 현재 이 결정을 서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굳이 변론 제기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렇습니다. 헌재 내부에서는 이것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럼. 지금 상당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걸 좀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간 이후에 관저 정치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는데 물론 조용한 행보이긴 한데요. 누구를 만났다 이게 많이 알려지고 오늘 조간에는 마당에서 이제 손님을 배웅하는 이런 사진까지 좀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석방이 되면서 국민적인 지지가 또 갑작스럽게 더 결집을 하는 모습이니까 투톱이 관저로 일찌감치 만나러 가고 이런 모습이 대통령과 거리두기는 더 힘들어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악재 중에 악재죠. 악재 중에 악재. 원래는 변론 종결하면은 예. 그때부터 태세 전환을 시작해가지고 탄핵이 인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쯤에는 한 반 정도는 변침을 해놔야지 나중에 2달 동안 중도로 갈 수가 예. 있는 건데 네. 지금 중간에 이렇게 나오시니까 변침을 못해요. 한동훈 전 대표 불러주시면 한 만났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어정쩡하잖아요. 모두가 지금 어정쩡한. 어정쩡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김문수나
홍준표는 뭐 아주 신이 났고 탄핵 기각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네. 뭐 원래 반탄 쪽에는요. 예. 근데 찬탄 쪽에서는 어정쩡하죠. 그러니까 강경 보수가 붙어가지고 결집해서 지금 지지율이 좀 오르는데 네. 이분들은 어차피 민주당은 안 찍는 분들이니까 예. 뭐 그 계속 결집해가지고 대선을 이길 수 있으면 그렇게 계속 가시면 돼요. 네. 근데 그게 힘드니까는 변침을 해야 된다. 중도 소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나와 계시고 어쨌든 그 뭐 말씀으로 하시든 아니면 사진으로 하시든 영향력을 미치시니까 예. 굉장히 거기에 반하는 거는 또 당원들의 뜻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힘든 거죠. 예. 근데 진짜 이 구속 취소 직전까지만 봐도 그 매불쇼에 이재명 대표 나와가지고 검찰하고 짜고 자기 뒤통수 쳤다. 예. 이걸로 민주당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거 안 그래도 뒤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슈를 이슈로 덮어가지고 지금 이제 비명은 반발이 엄청났거든요. 예. 그 집단 행동까지도 하려고 예. 막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나오시니까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했던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 네. 이게 얼추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갑자기 단식을 갑자기 하고. 저 텐트 치고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고 네. 김동연 현 지사는 매일 아침에 출근 전에 그 수원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한다 이거죠. 예. 자, 이 대표적인 그 비명계 주자들이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내부의 반발, 분란, 뭐 더 나아가서 오픈 프라이머리, 임기 단축 개헌 이거 말 꺼내면 지금 역적이에요. 예. 그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지금 다 덮였다고. 아. 그러니까 옛날에 런종서 875원 의대 정원 이런 걸로 저 거의 빈사 상태에 빠졌던 민주당을 총선에서 압승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흑기사는 윤석열이다. 이번에도 흑기사가 될 것이다. 이번에도 흑기사다. 그러니까 관저 정치 하시면 안 된다. 예. 그냥 가만히 계시라. 격려 전화, 뭐 감사 전화 이런 것도 하면 안 아니, 돼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 그러니까 보수 우파 진영의 중심 정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함께 이제 간주로 복귀했지 않습니까? 네. 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서울구치소 개술 때도 별반 뭐 정치인이 그렇게 뭐 자주 이렇게 뭐 접견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나 입장을 그 사람을 통해서 대리로 전달되어지게 하고 그런 사례는 별로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흔히 말하는 측근 인사들 또 뭐 당의 중진급 이상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을 하면은 일정 부분 자기 메시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자기 장사를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거고 저는 지금도 제일 우려하는 게 바로 간접 정치. 예.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보수 우파 진영의 중심 정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당으로 그 이미지가 뭐 각인되어지고 굳어져 버린다면은 예.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온다 그러면 이는 엄청난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수 우파 진영 국민의힘도 중심인 국민의힘도 헌재에서 정말 정치성을 뭐 이 정치적 편향성을 걷어낸 그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말 양심적인 그런 심판의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네. 기대가 우리들만의 또 기대에 또 100% 부응하지는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만약 조기 대선 정국을 맞이해 버린다면은 네. 이 조기 대선 정국을 이 프레임 자체가 윤석열 대 이재명 프레임으로 서버리면은 이게 그 누구 선거가 되냐고. 예, 예. 다시 이재명은- 지금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은 후보가 3월 26일 날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네. 1심과 별반 차이 없는 징역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종심 대법이 있기 때문에 상고를 통해서 자기는 아직까지 무죄 추정을 그 원칙에 따라서 예. 그 피선거권 박탈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예. 또 폐문부제 예. 이사불명으로 또 계속 그래. 또 시간을 끌 거 시키고.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자기는 대선 후보가 되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상수예요. 예. 민주당은 불변이에요. 네. 그럼 거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이재명을 상대해서 지금 현재 이 대선 주자들 중에 누가 이길 것이냐 예.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좀 여러 가지 준비 워밍업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탄핵 반대 에너지만 그냥 탄핵 반대 에너지만 당에 있고 예. 더군다나 구속 취소 결정 나고 난 이후에 그나마 그 전에 조금 눈치 보면서 출판 기념회도 하고 뭐 각급 토론회도 하고 정책도 일부 내고 하던 게 이걸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자체가 민주당이 대선 캠프가 돼버렸는데 예. 그러니까 중도 보수에서 뭐 상속세까지 이 전통적인 보수 의제까지도 건드리면서까지 예. 중도로 집행 이 지향점을 넓혀 나가면서 자신의 또 강경한 어떤 그런 이미지도 누구뜨리고 당내 갈등 구조도 이렇게 뭐 김부겸, 김경수, 뭐 박용진 쭉쭉 만나면서 뭐 이렇게 해봤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후보 잠재적인 후보들은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경쟁력을 갖추는 지금 현재 작업이 상대 후보는 이미 거의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진영에서는 아무도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경쟁력을 못 갖췄어요. 행보하기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전혀 못해. 예. 그렇다면 과연 조기 대선이 오면은 정가훈 목사나 전한길 강사가 예. 중도 이런 무당층의 그런 지지를 이끌어내 가지고 우리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예. 쌍전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오늘도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어총을 사실상 권성도 원내대표가 이게 어총하면은 그러니까 그 정강훈 목사나 정한길 이런 세이브 코리아 이런 종교 집회지만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합류해서 지금 우리가 탄핵 반대를 내치자 이 예. 이야기예요. 지금 그 장애 요구를- 집회 하자 뭐 이런 그런 장애, 얘기도 그리고 나온다면서요. 그걸 그동안 이제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나중에 이게 중도 무당층을 우리가 고민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국민의 상식적인 그 인계점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뭐 워낙 강성 지지층이 뭐 김기현, 나경원 뭐 이런 선수들이 그냥 옥중호에도 찾아가고 또 간주에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자마자 전화 받았다 그러고 그 전화 받은 것은 자기가 고맙게 생각하고 그냥 대통령이 이런 나에 대한 네. 고마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거 녹이면 되는데 그걸 전부 일일서해서 자기 정치하고 있다고. 이래서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간접 정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런 거 돼버린다. 자제하면서 예. 앞으로 이제 만에 하나 사태를 생각해서 네. 우리가 진짜 결국은 중도 무당층이 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하는 건데 네. 거기에 상식에 걸맞는 우리가 정치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그제 그 구치소 앞에서 나오시면서 인사를 뭐 열 몇 번을 하고 주먹을 쥔 거. 저는 그냥 차 타고 나오면서 창문 열고 그냥 손 한번 흔들고 가셨으면 제일 좋겠다 싶은데 네. 좀 오바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예. 한 1분 정도 있어요. 예, 네. 만약에 조기 대선 현실화됐잖아요. 난 대통령이 광장 나가실 것 같아요. 광장 나가서 엇퍼컷 좀 하고 예. 엇퍼컷 좀 하고 네. 그리고 반탄 주자 탄핵 반대 후보 손잡고 흔들어 주면은 이번 대선은 게임 셋이다. 근데 그래 하실 것 같아. 본인이 밀어주는 후보와 그래 하실 것 같이 같아요. 그렇지 힘 실어주는 행보. 예,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지. 막지 않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도 바로 오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의 상당히 절제된 처신이 결론은 지금 현재 심판에 있어서도 본인한테 좋은 것이고 네. 근데 윤 더 대통령이 나아가지고 예. 앞으로 만약 조기 대선판이 온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얼마나 자신의 그 고도의 질제력이 필요하고 중요한 건지 예. 그 주변 참모들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진행해야 되는 윤 거죠. 대통령 성정상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예. 잘 알아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대비하십시오.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